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을 모셨냐면 오늘은 이제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라인에 이제 최종 합격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비전공자 분들이 들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또 저도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넷가라에 도전했지만 실패한 사람으로서 저도 한번 유심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잘 들어보고 다음에 이직할 수 있으면은 좀 많이 참고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은 우기님이시고요. 결론적으로 일단 라인에 최종 합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들리시나요, 잘? 네 저는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목소리로 하니까 또 어색하네요. 그러게요. 네. 뭐 인터뷰 하시는데 있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저는 조금 불안했던 게 안 하실까봐 좀 불안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도움받은 게 워낙 많아가지고, 어, 그래도 저도 도움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죠? 이제 갚으실 때가 됐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슬슬 이제 갚아나갈 때가 됐죠. 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제가 도움을 받겠습니다. 일단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취준방에서 활동하다가 올해 상반기에 취업 성공해서 이제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네, 우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말주변이 좋지는 않은 편이어서 사실 저번 주였나요? 저번 주에 그 생강홍차젤리님 방송한 걸 봤는데 저도 이제 말주변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어서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이제 도움 받은 만큼 좀 더 저도 도움 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지난주에도 다 보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다는 아니고요. 네네. 중간중간에 이제 띄엄띄엄 좀 봤던 것 같아요. 혹시 그때 보실 때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었나요? 근데 그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약간 "취준의 정석이다." 약간 이런 말이 약간 인상 좀 깊었는데 저는 사실 정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공부한 내용이. 그래서 음. 약간 다른 방향? 사실 저는 전공자는 아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정석이라 하면은 물론 앞에 그분을 까는 건 아닌데 뭔가 정석은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조금 네 오늘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혹시 취업 준비하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순수하게 진짜 취준만 한 기간은 한 6 개월 정도 한 것 아, 같고요. 헐, 진짜요? 6개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짜 순수하게 정말 취준만 한 기간은 이제 6 개월 정도 했고요. 이제 학교랑 좀 병행하면서 취준한 음, 기간 합쳐 놓으면은 한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저도 4 학년 때부터 인제 슬슬 '아 취준 취업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라 지 네네네. 네, 약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진짜 본격, 그러니까 약간 이게 쪼끔 애매한데 서류를 쓰기 시작한 거는 한 1년 정도 됐고요. 그러고 이제 진짜 음, 본격적으로 취준해야지 하면서 이제 막 이것저것 서류 많이 쓰고 이렇게 한 거는 한 6 개월 정도.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많이 안 쓰고 그냥 몇 개만, 한 2개 정도만 딱딱 골라서 쓰고,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뭐 코테 준비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좀 더 공부 위주로 했었죠. 그렇게 해서 한 와. 실질적으로 이제 병행하면서, 학교랑 병행하면서 취준한 기간은 1년 반 정도라고 보면 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4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네. 이제 4학년 1년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졸업하시고 6개월을 더 추가로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대박. 깜짝 놀랐어요. 와, 6개월이라니 세상에. 와. 그러면 혹시 학교랑 전공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학교는 그냥 이제 서울권의 한 중상위 정도 되는 학교 다니고 있고요. 학교 네네. 이름을 말해도 되려나 잘 모르겠는데 뭐 편하신 어 대로 해 주셔도 돼요. 아 네. 아 어
약간 딱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학교의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아, 중앙대에 중상위권. 다니고 있고요. 네, 중앙대 중상. 다녔었고요. 네. 네, 전공은 이제 세부 전공까지는 좀 그렇고 그 상경 계열 쪽 학과를 다녔었습니다. 네. 아, 와, 진짜. 근데 중앙대를 뭐 이도저도 아닌 대학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되게 겸손하시다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순간. 근데 네. 약간 저희 얘기하는 건 이제 학교로 이제 약간 뭐 이득은 안 되고 뭐 손해도 안 보는 딱 중간이다. 약간 이렇게 저희끼리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맨날. 와, 이게 네네. 그건 된 거죠.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상경계열 전공이신데 그 컴공 쪽으로 좀 이중 전공을 하신 건가요? 저희 학교에 이제 융합 전공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 쪽을 조금 공부는 했었고요. 사실 그러니까 컴퓨터공학 쪽 그 학위는 따로 없어요, 저는. 그러면 융합 전공에서는 약간 이런 컴퓨터 쪽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었나요? 융합 전공으로 제가 이제 보안 쪽 전공을 같이 했어 가지고 네네. 그쪽에서 살짝 근데 되게 뭐 엄청 깊게는 아니었고요. 이제 거기서 약간 필요한 과목 쪼끔 정도 약간 코딩하는 과목 쪼끔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거기서 이제 네네. 알고리즘 같은 거 쪼끔 듣고 요 정도 있었습니다. 아, 그거. 그러면 이제 그때 들으면서 약간 개발자가 이런 코딩들이 좀 재밌어 가지고 이제 개발자 쪽으로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그거는 네 그것도 좀 있고요. 그것도 있는데 이제 약간 어 사실 결정을 좀 해 놓고 시작한 것도 있었죠, 그것도. 음. 네. 와, 근데 진짜. 미리 네네. 결정을 좀 해 놓고 그러고서 이제 과목을 좀 듣기 시작을 해 가지고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제가 더 궁금한 것 같아요. 그 1년 반을 이제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네. 4 학년 때 그 4 학년 이전부터 융합 전공을 하셨던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그 융합 전공이 좀 어 예 약간 이게 말씀드리기가 쪼끔 애매하네요. 좀 아, 네. 시스템이 좀 까다로워 가지고 근데 그래서 네, 이 이름부터가 좀 그렇긴 해요. 융합이라 해 가지고 물 융합. 네 맞아요, 맞아요. 약간 네. 어 음. 뭔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지루해질 것 같아서 아, 이제 네. 꼭 기술적인 것만 배우는 그런 과목은 아니었어서 음. 이제 비기술적인 공부도 그러니까 컴퓨터랑 관련 없는 공부도 같이 원래 하고서 그 이후에 네네. 이제 음. 좀 본격적으로 뭐 본격적으로 좀 하겠다라고 한 이후에는 이제 좀 유관된 과목들 위주로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음. 그 네네. 전공에서는 사실 컴퓨터공학 관련된 과목은 사실상 이제 알고리즘 정도밖에 없었고요. 다른 거는 다 이제 좀 그래도 기술 알고리즘. 관련은 하나도 없었어요. 네. 네. 알고리즘 교육이 되게 훌륭했나? 어떻게 라인을 그렇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따로 아이 이렇게 그 상경 계열 길을 선택하진 않은 이유는 따로 있으신가요? 일단 재미가 없었어요. 아, 그죠, 그리고 그죠. 네. 약간 네 좀 저도 성격이 좀 내성적인 편인데 약간 전공 음. 자체가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녀야 되는 그런 맞아요. 네네. 전공이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적성에도 좀 잘 안 맞고 약간 제가 항상 면접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이제 이런 얘기가 항상 나와요. "왜 전공 안 하고 이제 컴퓨터 음. 쪽으로 했냐. 코딩을 네네. 시작을 했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답변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운영을 좀 지원하는 업무보다는 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더 재밌었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그렇게 좀 진로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사실 군대에 있을 때부터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해 왔었는데 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쪼끔 이것저것을 좀 중첩해서 겹쳐서 막 공부를 해 보기도 하고 좀 음. 얕게 여러 개를 엄청 많이 파 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네. 개발자한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얕게 이것저것을 엄청 많이 파 봤는데 어 그래서 이제 본전공 쪽 공부도 하다 보니까 좀 큰 상들도 몇 개 받고 했었어서 사실 지금 생각을 해 보면 그쪽으로 취직도 할 수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냥 좀 음. 그걸로 취직을 할 거냐 뭐 아니면은 좀 더 재밌는 걸 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재미를 선택을 한 겁니다. 네. 와.
진짜 대박이다. 근데 진짜 1년 6개월 저는 진짜 몰랐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인터뷰 사전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저는 방금 이제 졸업하고 나서 6개월 만에 라인에 들어갔다는 거에 진짜 아직도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와, 진짜. 그렇다면 혹시 취업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지금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좀 비전공자잖아요, 사실. 네네. 그래서 이제 전공자분들에 비해서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진짜 공부 시작한 거는 4 학년 때부터였으니까 그 네네. 전공자분들에 비해서 아무리 그래도 3 년은 늦었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아, 그래 3년 가지고 정도 늦었다. 네네. 네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전공자분들이 4년 동안 공부하는 거를 최대한 그 제가 학교 남은 1년 동안 끝내 보겠다는 마인드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대표 과목들 있잖아요. 뭐 네트워크나 운영체제나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강의들 있잖아요. 네. 요런 거를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이제 뭐 여러 루트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막 사실 취준방에 꼭 막 물어보면서 되게 질문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네. 어 뭐 이제 인터넷 강의 같은 것도 되게 많고 막 좋은 강의도 되게 많고 뭐 아니면 이제 좀 이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책도 많고 되게 요새는 되게 많은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만큼 괜찮은 게 사실 그렇게 흔하진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 가지고 이제 제가 3 학년 때까지 거의 제 본전공 과목은 거의 다 들어 놨어서 네. 네 그래서 4 학년 때 1년 동안 사실 학점이 남잖아요. 그 남는 거 네네. 그냥 다 컴퓨터공학과 전공 신청해 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교양학점 남은 건데 그냥 컴퓨터공학과 전공 신청해 가지고 그냥 와. 네. 탁과생으로 듣고 뭐 이해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막 톡방이나 오픈 톡방 뭐 뒤지거나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스터디 구해서 공부해 보고 뭐 알고리즘 공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교에서 스터디 구해서 진행하고 뭐 친구랑 뭐 프로젝트도 진행해 보고 막 이러면서 살았던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한 1년 반 동안 그걸 하면서 그 4 학년 때부터 한 1년 반 정도 동안은 진짜 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컴퓨터 앞에 계속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오히려 몇 가지 느낀 게 있는데 앞에 이제 생강 홍차 젤리 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약간 진짜 네, 수업에 집중을 했다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남네요. 그분도 이제 사피에 엄청난 집중을 해서 다른 뭐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이제 취업을 하셨는데 우계민도 비슷하게 이제 학교 수업에 집중을 하시면서 다른 데 많이 투자 안 하시고 이제 취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저도 주로 학교 수업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한 편이었습니다. 와. 네. 저도 집중 좀 많이 한 편이었는데. 아, 네. 집중 좀 반성 아, 왜 이렇게 웃기냐. 네. 좀 반성하게 되네요. 음. 아, 너무 웃겨 가지고. 그럼 혹시 실례지만 학점 같은 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학점은 네. 제가 이제 그 2 학년 끝나고 네 2 학년 끝나고 군대를 갔다 왔어요. 네네. 그래 가지고 2 학년 때까지는 학점이 되게 좋지는 않았는데 한 네네. 3점 초반대 정도? 아, 네 진짜 그랬었는데 겸손하시다. 네네. 그랬는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뭐 좀 코로나 덕분에 이득을 좀 본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음. 그때 이후에 좀 학점을 좀 커버를 해 가지고 졸업 학점은 4 쪼끔 넘겨서 졸업을 했습니다. 네. 평균 학점이 그러면 4가 넘는 거죠? 네 좀 넘었어요. 그 막판에 이제 와. 제가 3-4 학년 때 커버를 엄청 열심히 해 가지고 그때 공부를 네네. 좀 열심히 했던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다음에는 좀 인터뷰 섭외자를 좀 공부를 많이 못 하셨던 분으로 좀 섭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어나더 레벨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 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그냥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 약간 아까 그렇게 학교에 이제 집중을 좀 많이 하셨고 개인적으로 이제 팀원들을 모아서 프로젝트도 진행하셨는데 비전공자보다 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던 점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점이 좀 어려웠었을까요? 어 약간 좀 주변에 이쪽으로 가신 분이 없다는 게 사실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맞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네. 저희 학교 보통 커뮤니티가 학교에 많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약간 뭐 저희 과에서 정석적으로 취업한 사람들 위주로만 좀 보이고 주변에 음, 좀 좋은 개발 회사에 들어가서 실제로 개발을 하는 그런 분들 조언 찾기가 상당히 어렵긴 했어요. 맞아요. 네. 거의 네. 없다고 봐도 망했죠. 네. 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저는 근데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컴공인데도 이제 컴공 출신이신 분들이 별로 이렇게 개발자 쪽으로 많이 안 가시더라고요, 오히려. 뭔가 좀 어. 반대된 것 네. 같은데, 오히려 저는 컴공 동기들 중에서 개발자 하는 친구들이 한 비율이 20%? 오히려 저희는 그 상경 계열 쪽으로 더 많이 가는 것 같은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회사는 어떤 회사를 지원을 하셨었어요? 어떤 회사들? 어 지원한 회사들은 이제 주로 서비스 기업 위주로 지원을 했고요. 네네. 이제 흔히 아는 이제 네카라 나오면 일단 다 지원하고 봤었고, 이제 음, 대기업은 삼성이랑 SK까지만 지원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이게 삼성이나 사실. SK 계열사까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은근히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삼성은 전자 썼었고 아, 그렇구나. SK는 텔레콤이랑 플래닛 정도까지 썼던 것 같아요. 딱. 네, 플래닛 정도까지. 아, 저는 하이닉스는 따로 안 썼습니다. 그거는 좀 의외네요. 하이닉스, 너무, 저, 네. 혹시 이유는 있을까요? 아, 그냥 저는 약간 그 하이닉스는 사실 코테 제한 언어도 C++로 제한이 좀 돼 있는 편도 네네네. 네. 있고, 이제 그거랑 겹쳐서 애초에 그렇게 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가서 임베디드를 생각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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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인베디드 말고 하고 싶었던 분야는 웹 쪽이셨나요? 네. 웬만해서는 웹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주로 이제 서버 개발 아니면은 뭐 음, 데브옵스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 준비를 진짜 많이 하셨네요. 그게 데브옵스라는 분야도 사실 단기간에 하기는 진짜 쉽지 않은 분야인데, 그쵸, 그쵸. 어,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코테 같은 경우 이제 학교 수업에서 알고리즘 좀 많이 배우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코테 준비, 그러니까 만약에 뭐 라인이라고 하면은 일단 라인 합격하신 거니까 라인 코테를 준비할 때 어떤 쪽으로 이제 중심을 잡고 준비를 하셨는지 네, 어 궁금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제 학교 수업은 딱 그냥 수업 정도로만 사실 들었고, 따로 별도로 이제 스터디를 했었어요. 6 개월 정도. 네네. 예, 그래서 이제 흔히 아시는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농빈북, 이것이 코딩 저거, 테스트다. 네, 그 책 아, 사용을 했는데, 네네. 그래서 한 3 개월 정도는 개념 정리 같이 하면서 좀 개념만 알면은 풀 만한 쉬운 문제들 위주로 네네. 한 주에 5 문제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풀이 진행 같이 했었고, 주에 다섯 그리 문제. 네, 주에 한 5. 그래서 인제 네. 주말 빼고 평일 하루에 최소 1 문제 정도는 풀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음, 진행을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한 3 개월 정도는 다시 이제 개념 한 번, 전에 3 개월 동안 개념은 한 번 다 돌렸으니까 다시 이제 개념 순서대로 해서 응용하는 문제들을 좀 풀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그 개념의 이해를 좀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개념.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6 개월 이후에 본격적으로는 아니죠. 그때 이후에 이제 그때는 그때 이후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었는데, 그게 네. 작년 하반기거든요. 작년 하반기가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다시 몇 군데, 그때는 제가 어 본격적인 취준을 하겠다라는 마인드는 아니었어서, 음, 그때는 당시에 네이버는 시간이 없어서 못 썼고 카카오랑 네. 라인만 딱 썼었거든요, 작년 네. 하반기에도. 네네. 근데 이제 딱 약간 카카오도 그렇고 라인은 따로 커트라인이 나오진 않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 딱 이제 커트라인 넘어가는 정도로 통과를 하더라고요. 와. 그래 그 가지고 약간 정도면 되죠. 네네. 가성비 공부를 좀 하지 않았나. 와. 그러면 혹시 주에 다섯 문제를 하셨는데 이제 네. 한 문제 풀 때마다 시간은 어느 정도 잡고 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 하나를 풀 때 그냥 풀고 넘어간다라기보다는 네네. 이제 모르겠으면 계속 잡고 있는 것도 사실 도움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한 30분 정도 잡고 있다가 모르겠으면은 답지를 진짜 찔끔 봐요. 그냥 원리가 어떤 건지 슬쩍 찔끔 아 코드는 안 네네. 보고 찔끔 보고 '아 이 원리구나.'라는 걸 이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와서 문제를 풀어 보고 그래도 안 풀리면 '아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지?' 하고서 이제 코드를 한번 또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찔끔 봐요 엄청. 슬쩍 아 보고 넘어가서 네네. 다시 코드 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문제 푸는 거는 그래도 한 하나에 2 시간 정도씩은 썼던 것 같아요. 최대한 와. 풀 때까지. 근데 진짜 들으면서 느끼는 게 진짜 똑똑하신 것 같아요. 와. 저는 네 진짜 반성하게 되네요. 보통 저도 준비할 때 이제 삼성 코테 준비했는데 안 풀리면 한 문제에 한 4 시간까지 5 시간 하루 종일 잡고 있을 때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2 시간 안에 모든 걸 해결하신 거죠? 또 모든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풀리면 다 보고 '아 이건 다음번에 풀어야겠다.' 이러고 인제 넘긴 음. 다음에 이제 네네. 그 주에 이제 발표하는 친구들 푼 문제 좀 보면서 '얘는 어떤 식으로 접근했구나.' 이렇게 보고 아. 네네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사실 그러면 스터디가 좀 도움이 많이 어 됐어요. 네. 네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스터디를 그러면 같이 진행하면서 6 개월 동안 계속 준비를 하셨던 건가요? 네 코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와 스터디는 혹시 몇 명이서 진행하셨었어요? 그때 이제 처음에는 사람이 좀 많았는데 네. 가면 갈수록 저희가 강제성이 따로 없는 스터디였어서 그냥 친구가 이렇게 모집해서 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제 강제성을 따로 안 주고 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 사람이 줄어들더라고요. 와 그럼 몇 그래서 명이나 생존해 있던가요?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4 명인가 3 명인가 4명 정도 아 생존해 진짜요? 있었던 것 몇 같아요. 명이서 네. 시작해서요? 처음에 한 10명 넘어갔던 것 같은데 네 엄청 많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사라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맞아요. 원래 그게 진짜 마지막까지 존버하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코테 전에 제가 하나 더 여쭤봤어야 되는데 라인을 이제 합격하셨다 보니까 라인의 그 전체적인 과정이 좀 궁금해요. 혹시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인 시험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일단 1 차 때 이제 처음에 서류를 제출을 하잖아요. 네네. 네. 서류를 제출을 하고 이제 그 서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라인이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만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 채용 과정을 거치고서 그다음에 바로 졸업하는 사람들까지만 뽑거든요. 네. 네 그래 가지고 이제 졸업 예정 유무를 이제 졸업 유무를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적부 심사를 한번 거치고 그다음에 바로 음. 코딩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그 코딩 네. 테스트 때 저도 사실 디테일하게는 모르는데 이제 저도 내부자는 그쪽 내부자는 아니라서 맞아요. 네네. 그 시험 그 그러니까 따로 서류를 보는 과정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서류가 되게 그래서 간단하죠? 아마 네이버처럼. 네 네이버를 제가 사실 안 써 봐서 아 그 네이버 네네. 공채를 따로 안 써 봐서 공채는 네네.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이력 간단하게 위에 쓰는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가 3개 문항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가 따로 있어요? 네네. 따로 있어요. 전 생각해 보니까 저는 라인을 안 썼었나? 썼을 텐데 기억이 안 나네요. 워낙 오래돼 가지고. 지금 좀 질문이 있는데 혹시 라인 코테는 어떤 언어로 보셨는지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저는 파이썬으로 했습니다. 파이썬이요? 왜냐면은 네. 네 제가 가장 열심히 그동안 공부해 왔던 언어가 파이썬이었어서 네 약간 파이썬으로 좀 그 했었습니다. 알고리즘 테스트에서 파이썬이 조금 요즘에 좀 사기인 것 같은 언어 같아요. 자바는 맞죠. 조금 어려운 것 같고 C 맞아요, 언어는 맞아요. 약간 그 글자 스트링 쪽 구현이 좀 많이 어렵고 네. 이 두 개의 그 단점을 보완한 게 좀 파이썬이지 않나. 네 맞아요, 맞아요. 음. 파이썬이 진짜 코테 한정 사기 언어긴 한데 네네. 근데 이제 전에도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도 저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언어 바꾸는 게 맞나?" 막 이런 얘기하면서. 왜냐면 저도 네. 백엔드를 사실 지망을 하고 있으니까 아 네네네. 당연히 이제 보통 회사에 들어가면 스프링을 하게 될 테고 뭐 그죠. 그러니까 약간 뭐 그거에 관련해서 막 질문을 몇 번 남겼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처음 "언어는 이제 도구일 뿐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근데 아 네. 저는 파이썬이 편해서 이제 웬만해서는 다 파이썬으로 하고 이제 자바로 언어를 바꿔볼까 이제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네네. 뭐 그래도 결국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파이썬을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음. 아무래도 좀 더 잘하는 그렇군요. 언어가 그거다 보니까. 아 그러면 아까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코테는 그렇고 과정 네네. 중에서 이제 자소서 문항 3개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네네. 자소서 작성하실 때 혹시 조금 강조하신 내용이 있으셨나요? 저는 자소서 할 때 네네. 진짜 많이 강조했던 것들, 그러니까 어느 회사를 지원하든지 간에 인제 라인이 아니더라도 네. 모든 회사들을 지원할 때 강조했던 게 저는 그거였어요. "비전공자이지만 발전이 정말 빨랐다." 이거를 무기로 많이 아 삼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년 동안 공부하는 걸 1년 안에 끝내겠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제 그 마인드부터 사실 되게 어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사람들에 비해 좀 제가 늦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더 빨리 달릴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음. 네. 네. 그러면 자소서에서 좀 기술적인 부분도 좀 묻는 문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어필은 어떻게 하셨나요? 비전공자니까. 이제 기술적인 거를 묻는 문항이라기보다는 뭔가 네네. 약간 쪼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제목을 되게 잘 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항상 이제 안사님도 그 삼성 거 서류 준비하시다 보면 제목을 진짜 자세히 보라고 막 말씀을 네네. 해 주시는데 네. 인제 이 제목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게 사실은 기술적인 거 자체만을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 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 안에서 배웠던 게 어떤 게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기술적인 거를 쓰는 란에다가 그 학교에서 그 학교 수업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고 이거를 어떻게 공부했다 이런 내용을 적었었거든요. 와. 네. 네. 아 이 그래 가지고 또 원래 아까 처음에는 정석대로 안 하셨다고 했는데 또 취업에 정석대로 가시고 계세요. 진짜 정석인 것 같아요. 네. 뭔가요? 와. 그 자소서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되게 화려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진짜 좋아했고 내가 했던 거를 그냥 진솔하게 쓰면 되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더 많이 그 MSG를 많이 쳐 가지고 이제 거기서 많이 감점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기 맞아요, 님처럼 맞아요. 진짜 관심 있었던 거, 내가 배웠던 거, 흥미로웠던 거 이렇게 적으니까 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제 어필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제 현직 입장에서 그런 자소서를 만약에 보면 네 진짜 서류는 바로 통과할 것 같아요. 네 진짜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조군이 없잖아요. 아 저는 네네네. 네, 주변에 이제 뭐 "어디 서류 썼다." 막 이런 애들이 거의 없었어서 이런 음. 자소서를 같이 첨삭해 줄 사람이 그렇게 사실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 그냥 저는 뭐 제가 글 쓰는 대로 막 열심히 써 봤는데 네. 그래도 그게 상경 괜찮 계열 쪽이셔서 그랬나? 괜찮았나요? 그래도 글을 좀 잘 쓰셨던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런가 보네요. 네. 다행이었네요, 오히려. 질문이 또 좀 공통적인 게 올라와서 그 프로젝트 경험이 궁금하다고 하셔 가지고 아까 뭐 취준하시면서 경험하셨던 프로젝트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말하자면 좀 기네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네네. 이게 쪼끔 더 멀리 넘어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천천히 제가 이제 가시죠. 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좀 이제 개발자
를 하게 된 계기부터 이렇게 좀 많이 넘어가야겠네요. 네. 네네, 좀 알겠습니다. 길게 네. 길게 가 네. 봅시다. 길게. 네. 네. 길게. 이제 진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네.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뭐 태어날 제가 때부터 가는 거 아니죠? 지금 계속 아니요. 가는 한 건데. 중학교 때부터 갈 것 같아요. 많이 갔네요. 중학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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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학 공부를 좀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음. 이제 중학교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우연찮은 기회가 좀 많긴 했어요. 네. 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네. 정보 올림피아드에 나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와, 그런 경력이 있었구나.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지역 예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앞쪽에 이제 수학 문제가 반이고 그 뒤에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보고서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가 반이었는데 근데 네네. 저는 뭐 그러니까 사실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때는 학교에 정보 선생님이 따로 없으니까 프로그래밍은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수학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을 거기에 보내서 "앞에 문제 풀고 상 받아와라." 약간 이런 식으로 보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 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수학 공부를 되게 많이 좋아했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지역 본선 인제 도대회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네. 거기부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코딩을 하는 부분인데 거기부터는 이제 한 문제는 풀어야지 상이 나오거든요. 딱 한 네네. 문제를 풀면 동상이 나와요 네. 이게. 그래 가지고 그때 선생님 한 분을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셔 가지고 그때 C 언어를 완전 처음 접하고서 그때 이제 맨 앞 문제 1번 문제만 약간 부분 점수 받아 가지고 동상을 타왔던 기억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때 진짜 정말 처음 그 프로그래밍이라는 것 자체를 접했었고 그러고 음.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 학교 공부만 하고 따로 공부는 안 했었는데 이제 또 대학에 오다 보니까 대학에 와서 약간 이제 저도 상경 계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네. 종종 이제 데이터가 필요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럴 때 이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제 크롤링이 필요한 경우 크롤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 파이썬을 좀 네. 배워뒀었는데 네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알고리즘 할 때도 자연스럽게 파이썬이 제가 손에 좀 익게 그렇게 됐었는데 뭐 어쨌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크롤링을 하면서 파이썬을 배웠고 또 진짜 우연치 않게 개발하는 회사에서 인턴을 하게 됐는데 제가 어. 크롤링을 해 왔다고 하니까 저한테 개발을 시키더라고요. 와. 네네.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파이썬 백엔드 유지 보수 업무를 하면서 처음으로 파이썬 백엔드라는 거를 보게 됐고요. 와, 그러면 그 IT 회사에서 근무했던 이력도 있었네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프로젝트인데. 네 맞죠. 그래서 네네. SI 회사였는데 거기서 이제 유지 보수 프로젝트 했던 것도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로 음. 그때가 정말 처음 IT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진짜 처음 프로젝트. 네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개발에 좀 이제 맛이 들리다 보니까 좀 이제 친구 꼬셔 가지고 친구 중에 이제 뭐 이제 기획 같은 거를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를 꼬셔 가지고 내가 이제 백엔드를 공부를 해볼 테니까 너가 기획이랑 프론트를 해라." 이러고서 이제 음. 그 친구 랑 두 명이서 이제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했어요, 친구 한 명이랑. 많이 하셨어요? 오래 한 게 아니고 어 프로젝트 수가 많은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로는 이제 좀 몇 개가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친구랑만 이제 외주를 그 친구가 이제 기획을 하던 친구다 보니까 음. 외주를 한 2개 정도 얻어와 가지고 와. 외주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진짜 완전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네 그전에 이제 파이썬 백엔드로 유지보수 업무를 해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좀 처음부터 맨땅에 헤딩을 막 해 가면서 공부랑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네 그때 한 외주 프로젝트로 2개 정도를 처음에 했었고 네네. 네 그 이후에 이제 둘이서만 하다 보니까 좀 더 넓게 해 보고 싶어서 그때 이후에는 뭐 이제 외부 활동 같은 거나 아니면은 동아리 같은 데 들어가면 이제 보통 한 번 들어가면 프로젝트 하나는 하고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계속 좀씩 쌓였던 것 같아요. 와. 아니 근데 이미 지인분하고 기획하시는 분하고 이미 외주에서 프로젝트를 따와서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쉽지 않은데.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제가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이제 네네. 그 외주 따온 친구가 열심히 하지 않았나. 아. 저는 진짜 그냥 공부하면서 백엔드만 딱 만들어서 던져 주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이제 밥사죠 사실. 외주 주시는 분들이랑 그러네요. 네네. 컨택 계속하고 뭐 이제 기획 수정 내역 있으면은 막 이렇게 얘기해 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서 와, 네 오늘 좀 그분한테 진짜 많이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고마움을 많이 무기님을 맞아요. 네, 뭐 맞아요. 라인 맞아요. 붙었다고 하시고 좀 좋은 것 좀 많이 사주셨나요? 예. 약간 서로서로 윈윈하는 관계여 가지고 아, 그렇군요. 더 좋은 데 네. 가셨겠죠, 그분은? 그 친구는 이제 네.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기획을 이제 준비를 하다가 저랑 이제 같이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개발을 하고 싶다고 지금은 아, 사피에 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어, 많이 알려주시면 그분도 좋은데, 저희 방 추천해 주셨죠? 그렇죠. 이미 들어와 아, 있을걸요 아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듣고 있을 수도 네, 있어요. 네, 프로젝트 이제, 되게 멀리 가셔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입사 과정을 여쭤봤었는데, 이제 코드 있었고, 자소서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 부분이 좀 남았는데, 이 근데 부분부터도 좀, 네, 네네. 라인은 사실 프로젝트 전에 네. 아니 프로젝트래 면접 전에 그게 있어요. 2 차가 CS 테스트? 아, 필기 시험. 네. 필기 시험이 있어요. 맞아요. 네. 와, 네. 네. 필기 시험이 있는데 필기 시험은 사실 있기는 한데 저도 이걸 뭔가 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네네.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필기 시험을 보고 나오잖아요. 그거 네. 나오면은 '아 이거 나도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 네네. 네 문제를 풀기는 열심히 이제 어쨌든 뭐 객관식이니까 체크하고 나와야 되니까 음, 문제를 적당히 이렇게 풀고 나왔는데 네네. 약간 붙어도 왜 붙은지 모르겠고 떨어져도 왜 떨어진지 모르겠는 그런 문제들이어 가지고 아, 객관식으로 나오면 혹시 문제수는 좀,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주시더라도 좀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좀 적은 어 편인가요? 문제수가? 꽤 많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꽤 많은. 제 네. 기억에는 한 3-40 문제 됐던 것 같은데 아닌가? 음, 더 됐나? 네. 좀 돼 혹시 가지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난이도는 약간 좀 학교 수업을 좀 잘 들으면 풀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으셨나요?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학교 수업을 좀 꼼꼼하게 들어야지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 많았어요. 꼼꼼하게. 네, 네. 꼼꼼하게. 꼼꼼하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가 사실 학교 수업을 들은 지 얼마 안 된 타이밍이었어서 이제 학교 음. 수업했던 거 기반으로 이제 보통 그러니까 따로 그 공부는 안 했고요. 그냥 학교 수업했던 거 기반으로 들어가서 시험 치고 나왔는데 네네. 이제 2차 합격했다고 와 가지고 그냥 면접 음. 보러 갔었습니다. 그러면 그 만약에 문제가 뭐 100 문제다라고 치면은 우기 님은 혹시 몇 문제 정도 '나는 이 문제는 진짜 확실하게 맞췄다.' 하는 문제가 혹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아 생각하세요? 아 정말 확실하게 맞췄다라고 네네. 생각 드는 문제는 한 30% 30%? 되려나? 네. 어. 그래서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풀고 나와도 이게 '내 내가 붙었다.' 이런 생각이 절대 들 수가 없어요, 문제 자체가. 아, 그래요? 그러면 좀 조금 인심 써서 '아, 나는 찍었는데 이건 좀 긴가민가하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맞았다 치면은 혹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많았어요. 막 이렇게 객관식에서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네네. 정말 아닌 거는 이렇게 잘라내는데 네. 잘라내고 이제 두 개 중에 '아 이거 뭐지?' 약간 그죠, 이런 그죠. 네. 느낌이 네. 되게 많았어 가지고 네 그런 거 치면은 그래도 한 60% 정도는 60%. 되지 좀 않았을까. 많이 후회졌네요, 이제. 네네. 좀 후하게 보면은 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게 질문이 뭐 사지선다나 오지선다 이런 거는 조금 그 대외비적인 내용이라서 이런 질문은 패스할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기시험 그렇게 보시고 필기시험 혹시 온라인이었나요? 이제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보셨나요? 아 저는 계속 아, 온라인이었습니다. 두 번 온라인으로. 봤었는데 네. 2번이나 봐요? 필기시험을? 두 번 그러니까 제가 그 작년에도 라인을 썼었고 올해도 썼으니까 이제 두 번 재도전 이제 봤었는데 재수하셔 네네. 가지고. 네네네. 두 번 다 음. 온라인으로 봤었어요. 그러면 이제 필기시험 하고 나서 이제 면접 보시는데 면접은 보통은 이제 2번 보잖아요. 이제 기술 면접이랑 임원 면접 보는데 라인도 동일하게 이게 2번을 보시는 거죠?
네, 2번 진행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면접은 기술 면접부터 먼저 들어가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기술 어. 면접 네네. 네, 첫 번째는 진짜 완전 기술 면접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기술만 물어보고 이거 아니느냐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냥 음. 네. 약간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러니까 그런 질문. 이거만 네. 네, 맞아요. 흔히 아는 그런 질문이긴 한데 또 이제 막 다른 분들도 경험을 많이 했겠지만 1차 면접 그 약간 "CS의 끝을 본다." 막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뭐 약간 프로젝트 기반으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뭐 약간 근데 CS랑 되게 연관지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면접이 되게 보고 나왔는데 1 시간을 보통 보잖아요. 1 시간 보고 나오는데 보통 1 시간 안 와 보는데요. 아 그래요? 아 네. 되게 많이 보 네 네네네. 1 시간을 보고 나왔는데 진짜 질문이 계속 쏟아져 가지고 쉴 틈이 없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1 시간 보고 나왔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항상 보고 나왔던 것 같아요, 1차 면접도. 아 그러면 이제 그 일반적인 대기업도 많이 쓰셨다고 하셨었는데 그 대기업들도 혹시 면접까지 가셨으면은 라인 면접이랑 일반적인 대기업 그 면접이랑 조금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답변을 드리기가 쪼끔 어려운 게 네네. 제가 일반 기업 면접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네. 네. 그때 SKT가 한번 1차 면접까지 갔었는데 그때 과제 전형이 있었어 가지고 네네. 과제 전형 그냥 '아이 못하겠다.' 이러고 던져서 그때 면접을 안 들어갔거든요, 그냥. 네. 네. 그래 아 가지고 이제 네. 저희 일반적인 뭐 SDS 같은 경우는 20분 정도 보거든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분위기는 좀 어떤 분위기인가요? 좀 압박 면접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좀 웃으면서 하는 그런 분위기였나요? 엄청 웃으면서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인제 네네. 면접관 분들이 애초에 면접자를 되게 편하게 해 주시려고 계속 하시고 네. 중간중간에 너무 긴장한 것 같으면 사실 긴장한 거를 저는 모르는데 그분들은 보실 때 보이나 봐요. 그죠. 네. 그래서 막 이렇게 긴장하지 말라고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그냥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고 막 이렇게 음. 중간중간 말씀도 계속 해 주시고 저는 인제 그런 걸 되게 많이 쓰는데 중간에 "아 이게 사실 잘 모르겠는데 좀 고민을 해 봐도 될까요?" 이렇게 항상 질문 드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그런 것도 뭐 그냥 유하게 "아 네 뭐 한 2-3분 정도는 고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음. 이게 되게 부드럽게 면접 분위기를 가져가려고 하지만 질문 폭탄 때문에 사실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지는 않아요 또. 음. 진짜 서비스 기업들은 그 면접이 저도 네이버 파이낸셜 그때 예전에 경력 공채 봤을 때 저도 화상으로 봤는데 그거 그냥 꺼 버리고 싶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들어 가지고. 맞아요. 난이도 엄청 너무 힘들어요. 높고. 네. 아니 진짜 한 저는 번 면접 보고 나면 모르는데 그 경험은 없으신가요? 제가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물으시더라고요. 혹시 우기 님도 약간 면접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좀 모르는 건 좀 패스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어 제가 신입 공채여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보통 다 패스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음. 그게 아닌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모르겠는데 고민을 좀 해 봐도 될까요?" 이렇게 네네.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아 네. 좀 더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아. 질문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게 있었고 정말 모르겠다라고 해서 인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그 질문은 패스하시더라고요. 음. 혹시 면접에서 이제 질문은 대부분 이제 CS 쪽이었나요? 아니면 좀 알고리즘 쪽도 좀 있었나요? 알고리즘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알고리즘 얘기는 하나도 없었고 거의 이제 CS. CS 와 혹시 뭐 CS CS 진짜 쉽지 않은데. 프로젝트 딱 요렇게 CS랑 프로젝트 위주로. 네 프로젝트 네. 네. 자소서 그럼 이제 위주로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본인이 쓴 이제 자소서에서 프로젝트나 이제 CS 쪽으로. 네 맞아요. 그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거는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이제 자소서도 진짜 신경 써서 많이 써야 될 것 같네요. 라인도. 네. 저는 사실 라인은 자소서 그렇게 신경 안 쓸 줄 알았는데, 음, 그러면 이제 기술 면접은 그렇고, 기술 면접에서 이제 합격하면은 2차 면접을 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2차 면접은 보통 임원인데 대기업에서 임원은 인성 그 면접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네카라에서는 대부분 2차도 기술 면접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오기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셨나요? 저는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거기가 이제 임원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네네.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조직장 분들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확실히 보이면은 이제 그냥 순수하게 임원 업무를 하시는 거라기보다는 약간 실무 관련해서도 되게 음, 많이 물어보시는 느낌? 그래서 기술적인 질문도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기술적인 부분도 이제 질문이 있었고 인성적인 부분도 질문이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최종 면접도 사실 2번 봤거든요. 작년에 최종에서 아, 떨어졌어 가지고. 와, 네. 그렇구나. 그래서 네. 최종 면접도 2번을 봤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술 면접 없이 인성만 봤고요. 제가 2 차에서 아예. 네네. 그러고 이제 최종 떨어지고 인성이 좀 아쉬웠나 봐요. 그래서 최종 떨어지고 인성 괜찮아 요번에는 보이는데요? 네. 요번에는 이제 기술이랑 인성이랑 쪼끔 혼합해서 면접을 봤는데 네, 이번에는 음, 합격을 하게 혹시 좀 됐습니다. 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인성하고 이제 기술. 그러니까 2차 면접, 임원 면접에서 기술하고 이제 인성의 그 비율을 좀 따져본다면 질문에서 저는 한 3대 7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기술이 3대 3, 어, 네. 인성이 7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어, 근데 또 이제 다른 분들 얘기를 되게 많이 그때 최종 면접 보고 나서도 항상 다른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다른 분들은 또 진짜 내내 기술만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약간 케바케인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약간 그래서 팀바팀 케바케인 게 좀 심한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그랬다.' 요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대부분 이제 면접관도 좀 나하고 잘 맞는 면접관을 만나야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다 운이죠. 어떻게 보면 취업도 다 운이니까. 잘 만나신 것 같네요. 면접관은. 그러면 그 면접관 분들도 혹시 비전공에 대해서 언급을 좀 많이 하셨나요? 네. 그 부분 2 차에서는 뭐 2 차 1차 사실 1 차에서는 뭐 거의 안 물어보시는 편이었고요. 2 네네. 차에서도 몇 번 물어보시긴 했는데 어 약간 네, 아까 제가 자소서에서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네. "비전공자인데 좀 발전을 빠르게 했다." 이거를 네네. 무기로 삼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요것도 동일하게 이제 이런 방향으로 계속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빠 음. '금방금방 배울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럼 임원 면접에서도 분위기는 조금 밝은 분위기였어요? 네. 임원 면접도 사실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시긴 하시는데 뭔가 약간 인성 면접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쪼끔 민감한 질문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민감하신 질문이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라고 먼저 깔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면접관분들이. 아니 뭐 얼마나 민감한 질문을 하길래 아니 그렇게까지 그게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약간 민감한 질문이 아닌데 아 애초에 네네. 그렇게 깔고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최대한 뭐 이제 면접자분들한테 편하게 해 주시려고 하는 최대한 그 음. 면접 경험을 좋게 가져가고 싶은 그런 모습이 되게 많이 보였어서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라인이 진짜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과정들을 보니까 진짜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면접까지 하시고 나서 이제 최종 합격을 하셨을 텐데 최종 합격은 이제 메일로 통보를 받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그때 기분은 좀 어떠셨어요? 그 최종 합격이 사실 이제 그때가 다음 날이 휴일이었어요. 네네. 다음 날이 이제 평일에 있는 휴일이었는데 그래서 '아 오늘 안 나오면 이제 휴일 지나고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6 시가 넘어가길래 '아 오늘 안 나오겠다.' 그냥 그러고 그냥 이제 친구들을 모아 가지고 내일 휴일이니까 네. 친구들 모아 가지고 그냥 '술이나 먹자.' 하고서 집에서 이제 음식 시키고 막 친구들 모여 가지고 이제 자리 세팅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와. 이제 술 따르고 첫 잔 하려고 했는데 그때 휴대폰 진동이 왔어요. 메일 진동이. 그래서 네.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게 최종 합격 메일이었어요. 그게 7시 였던 것 같아요. 와, 그때 기분 어땠어요? 근데 약간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때는
약간 눈앞이 하얘지는 느낌이긴 했는데 네네. 그래서 와 되게 멍해 있었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앞에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와 얘 표정에서 이미 붙었다. 이게 보인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놀다가 그러니까 그냥 '오늘 안 나오겠지.' 하고 놀다가 나온 거라서 되게 뜬금없기도 했고 사실 제가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었어 가지고 그때 이제 음.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와, 이거 얘기를 듣는데 제가 더 이렇게 뭔가 뿌듯하고 웃음을 짓게 되네요. 와, 진짜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최종 합격하고 나서 이제 뭐 건강검진도 따로 있나요? 라인도? 아 네. 건강검진이랑 뭐 이제 처 협상 과정이 있는데 처 협상은 사실 그거잖아요. 그냥 네네. 신입한테는 신입이니까. 보통 통보니까 그래서 네. 통보 받고 그리고 건강검진 건강검진도 할 말이 좀 많죠. 건강검진이 제가 재검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취준하면서 네네. '아 이거 건강 좀 안 좋아졌구나.' 싶어서 공부할 때 건강 챙겨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근데 딱히 그런 것 때문은 아니고 대부분이 이제 좀 여기서 설마 떨어질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혈압에서 아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디서 네 저도 걸리셨어요? 혹시 어느 부분에서 건강검진할 때? 저는 혈압은 이제 거기서 앉아서 이렇게 막 재는데 네네. 사실 되게 여러 번 재더라고요. 한 번 안 재고 그죠. 네. 엄청 여러 번 쟀어요. 그래서 이게 이하 몇몇 이 넘어가면은 무조건 고혈압으로 재검이 뜬다라고 네. 간호사분들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거 나올 때까지 계속 그 검사를 했거든요, 혈압 검사를.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 이하 나올 때까지 진짜 한 6 번인가 검사를 해 가지고 그 수치 이하가 나왔는데 근데 재검이 뜬 거예요. 그래서 재검을 보니까 약간 간 수치가 안 좋다고. 간 수치는 술 드셔 가지고 이제 네. 네 술도 그렇고 이제 약간 진짜 취준하면서 제가 살이 진짜 많이 쪘는데 음. 살찌다 보니까 약간 지방간 같은 거랑 겹쳐 가지고 아마 그렇게 "재검 뜬 것 같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도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혹시나 막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에이 근데 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좀 진짜 건강에 엄청 이상 있는 거 아니면은 맞습니다. 웬만해서는 통과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대부분 좀 건강검진도 많이 걱정하시는데 진짜 여기서 떨어질 정도면은 오히려 그 회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암이 발견됐다 하면은 이제 일단 생존이 더 우선이니까 그런 거 그렇죠. 아닌 이상은 다 붙으니까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네네. 또 이게 약간 막상 제가 경험을 하니까 걱정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렇죠. 말만 쉽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네. 제가 제 경험 얘기한 거라서. 시간이 이제 저희가 좀 이제 끝날 때가 돼 가지고 이제 Q&A도 좀 받고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네. 생각보다 이제 많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오늘은 되게 말씀을 잘해 주셔서 하나부터 열끝까지 그래서 잘 해 주셔서 그런지 질문이 생각보다 안 올라오는데 일단 하나 말씀드리면 질문 지금부터 좀 올려주시면 앞으로 몇 개 이제 제가 여쭤보는 동안 질문 올려주시면 이제 이거 끝나고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좀 질문을 더 드려보자면 우기님의 이제 앞으로 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뭐 지금은 사실 이제 네. 회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네네. 이제 들어온 지 사실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제가 네. 이제 1 인분 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음, 일단은 단기 목표 잡아 놓고 네. 그러고 이제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면은 뭐 또 저도 약간 이게 취준하면서 좀 습관이 됐나 봐요. 그래서 좀 노는 게 좀 잘 안 노는 편이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뭐 프로젝트 같은 거 음, 좀 해 가면서 네. 뭐 이제 회사에 있는 거 말고도 이제 좀 새로운 지식들도 좀 익혀 보고 이제 그거 음, 기반으로 이제 회사에도 적용해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저랑 이제 그러니까 회사원으로서의 저랑 회사원 개발자로서의 저랑 약간 개인 개발자로서의 저랑 이렇게 약간 윈윈하는 방향으로 공부해 나가는 게 좀 와, 목표입니다. 네. 그거는 진짜 회사원의 정석인 것 같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는 정석. 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케이크도 어느 정도 여쭤봤고, 이제 저희 치준방도 좀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혹시 아 치준방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다면 혹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그전에 어 이거 말씀해 주시기 전에 일단 네. 시청자가 좀 있을 때 제가 제 입으로 사실 홍보를 잘 못하거든요. 그 젤리 님이 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아 네 네. 봤습니다. 그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거 저도 할 줄 몰랐는데. 네. 네. 그러면은 일단 얼굴에 한번 철판 깔고 네 네. 감사합니다. 깔고 네 보이진 않지만 철판 하나 깔고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취준방 들어오게 된 계기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취준방 사실 전 처음에는 친구 통해서 공고방에 음. 들어가 있었었는데 네네. 그때 근데 좀 오래되긴 했어요 저도. 한 2020 년도 초반? 20 년도 초중반쯤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때 친구 통해서 이제 공고방 들어가 있다가 뭐 이제 공고방에 홍보가 한 번씩 올라오잖아요. 그 네네. 잡담하는 취준방이 있다고. 그래서 뭐 있다길래 저도 그냥 슬쩍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는 눈팅을 되게 많 했죠. 오랫동안 음. 눈팅을 좀 하다 보니까 네. 좋은 정보들도 되게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뭐 제가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 드리면은 뭐 답변도 되게 잘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공부하는 거 좀 찾아가면서 했었습니다. 음. 그죠. 저도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 방을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하는 게 이게 사실 물어보는 게 신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전혀 신뢰가 아니고 물어보고 이제 답변을 주는 것도 답변해 주는 입장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윈윈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내성적이다.' 약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좀 방에 들어오셔 가지고 적극적인 질문하시고 좀 답변도 받아가면서 서로 이제 또 내가 아는 질문이 올라오면 답변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한번 공부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우기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내성적인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별로 안 하시는데 좀 방을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하는 저희 바람도 있습니다. 네. 어 맞아요. 제 말이 좀 저도 길어졌네요. 네. 저도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잘 활용한 편이었던 것 같아서 사실 이제 파생방들이 몇 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뭐 네네. 파생방에서도 뭐 질문하고 예를 들어 이제 방 하나에서 뭔가 답변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또 파생방 가 가지고 거기 가서 질문 한번 또 해 보고 네. 그럼 또 거기서도 답변이 안 나온다 이러면 다시 또 거기서 이제 또 파생방 가 가지고 그죠. 네. 질문 한번 그렇게 해야 해 돼요. 보고 네. 네. 그러다 보면은 뭔가 어디선가 답변의 나오거든요. 네. 뭔가 답변 자체가 나온다라기보다도 답변의 제가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도움받아서 제가 다시 찾아보고 이런 것도 해 보고 되게 그런 식으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모르는 거 맞습니다. 공부할 때.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딱 원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 질문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거나 혹시 이제 앞으로 이 방송을 보게 되실 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 취준생 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제 어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좋아하는 말 두 가지가 첫 네. 번째는 이제 되게 진부하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 네. 진부하지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좋아하는 말은 이게 예전에 쇼미더머니 나왔던 머드 더 스튜던트라는 그 친구가 그 친구의 좌우명이라고 해서 엄청 유명해졌던 말인데 네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모든 순간에는 버릴 순간들이 없고 다 배울 점이 있다." 이런 말이 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와 되게 인상 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되게 많이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얘기를 어 한 편인데 좀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우연이 많았잖아요 사실. 네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뭘 하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뭘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와서 개발 뭐 이런 데 인제 뭐 라인 합격도 해 보고 막 이렇게 지금은 뭐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데 그래서 되게 그 순간순간에 뭔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뭔가 나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뭔가 뭘 하든지 간에 이제 그 안에서 배우는 게 있으면은 그게 어느 순간 조화롭게 좀 융합이 막 되면서 꽃피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와.
아니 근데 소심하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다 소심하다 하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오늘 진짜 너무 말씀 잘해 주셔 가지고 이해도 잘 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네. 이제 감사합니다. Q&A만 좀 질문 드리고 이제 슬슬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기 네. 님 나이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보셔 가지고 이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좀 패스 하겠고 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젊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공주원 님께서 이제 라인에 프로젝트 제출하실 때 프로젝트 외주하신 거 동아리에서 한 거 모두 넣으셨는지요?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다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다 넣고 거기서 부족했던 것들을 제가 미리 판단을 해놔 가지고 미리 정리를 해 놨어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을 나중에 정리를 따로 해 놨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뭔가 제출을 하는데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사실 빼셔도 상관없고 음. 저는 다 넣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넣고 음. 그러니까 사실 엄청 초반에 했던 프로젝트들은 진짜 나중에 보면은 '와 이거 진짜 답도 없다.'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런 것도 그냥 일단은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음. 프로젝트 제출하실 때라고 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근데 라인에서 따로 프로젝트를 제출을 하나요? 그 포트폴리오를 제가 봤을 때 자소서에 어떻게 쓰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맞아요. 제 기억에 포트폴리오 내는 란이 있기는 했는데 네네. 저는 라인 쓸 때는 포트폴리오를 안 냈습니다. 안 내고 그냥 어. 자소서에다가만 녹여서 냈었어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라인에도 GitHub 주소를 쓰는 그 공간이 있나요, 혹시? 있었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음. 그래서 저는 GitHub 주소는 넣었어요 그래서. GitHub는 혹시 잔디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잔디요? 근데 잔디를 신경 쓰지는 않고 그냥 음. 자연스럽게 두는 편인데 근데 그때 이제 저 면접 볼 때도 그렇게 막 이 GitHub 내용을 관련해서는 네 별로 언급이 없으셨어서 그렇게 신경을 음. 안 쓰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커카 님이 조금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코카 님도 지금 비전공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 뭐 인강이나 이런 거 통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조금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마음다짐을 하셨는지 지금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근데 사람마다 약간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잡아두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 음. 같은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저는 잠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라인 채탈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사실 채탈하면 멘탈이 많이 나가는데 네네네. 그때 한 이틀 정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잤습니다 진짜로. 저는 그냥 잤는데 그냥 근데 이게 약간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자고 일어나서 유튜브 한 영상 2개 정도 보다가 또 자고 그냥 사실 누워 있으면은 저는 계속 자는 편이어 가지고 잠이 안 와도 음. 그냥 일부러 눈 감고 그냥 자려고 하고 이러고 그냥 잤거든요, 공부하기 싫어 가지고. 네. 채탈하고서 멘탈 많이 나가 가지고. 근데 그때 그렇게 한 이틀 정도 자다 보면은 한 이틀째쯤 되는 날에 '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죠. 이제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 네, 그렇습니다. 건혁우 님께서 이제 약간 방금 커카 님은 좀 정신적인 부분이었다면 혁우 님은 약간 육체적인 질문이신 것 같아요. 피로 관리 방법은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보시네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저는 잠을 잠을 되게 많이 네. 자는 편이에요. 네. 잠을 자는 편이다. 네. 그러면 이어서 준혁강 님은 이제 총 치중 기간 어느 정도냐고 여쭤보셨는데 이거는 앞에 좀 돌려보시면은 답이 나와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기 님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취업 준비를 시작하셨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6개월 정도 더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치중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우기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부 직무 선택할 때는 어떤 걸 고민하고 결정하셨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저거는 어 고민을 했다라기보다는 사실 이것저것 찍먹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 보고 결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이제 완전 처음에는 뭐 이제 데이터 쪽도 공부해 보고 뭐 아니면은 백엔드도 한번 해 보고 프론트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이것저것 막 해 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 저는 약간 데브옵스도 하고 싶다.' 이래서 '데브옵스로 공부를 해야지.'라고 원래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데브옵스 자체가 이제 파이가 그 신입으로 들어가기가 좀 좁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막 열심히 이제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고 뭐 취준방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하니까 약간 데브옵스라는 직무 자체를 처음부터 준비하는 것보다는 백엔드 개발을 하다가 넘어가는 편이 그렇죠. 좀 나을 네네.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백엔드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죠. 데브옵스를 이제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앞에 기반을 갖춰두고 이제 조금 심화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야 이제 데브옵스가 되니까 네,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사실 공고 공유방 말고 다른 오픈방은 이제 그 공유방에서 공지사항을 읽어보시면 저희가 대화가 가능한 방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는 늘 1,500명이라서 좀 제가 많이 안타까운데요. 네, 조만간 강퇴를 한번 해서 잠수 인원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질문은 박찬호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살짝 좀 대외비적인 질문이라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기님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예, 그런 것들은 다 대외비다 보니까 아까 이제 면접 분위기랑 이제 면접 때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그 팁들을 아까 많이 방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쪽으로 좀 돌려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CH님은 약간 좀 개인 정보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오기님이 이제 깃허브 주소 공개 가능하냐고 여쭤보셨는데 이거는 이제 방송 끝나고 개인적으로 우기님께 한번 요청을 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어, 기터브가 되게 관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네, 엄청 대충 그냥, 그러니까 사실 막 프로필 꾸미고 막 친구들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해 놓고 그냥 핀만 몇 개 딱 해 놓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아예 네, 관리를 안 해요. 저는 깃허브 자체를 잘 안 써가지고 네, 대기업의 폐해입니다. 네, 아무튼 다음에 이제 박찬호님께서 이제 컴퓨터공학과 이중전공하면 전공자로 분류되냐고 여쭤보셨는데 이제 우기님은 컴공을 그 이중전공하지 않으셨고 예, 다른 네, 융합이라고 하셨죠? 그쪽을 네, 이중전공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갔는데요. 10시 7분이네요. 일단 우기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그거 그 유튜브 홍보했던 거 한 번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회수 수가 많이 안 늘어나가지고 아 저는 그래요? 우기님 방송 많이 봤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아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짜 어. 못하겠어요. 어. 얼굴이 철판 가기 빨개지네. 힘드네요. 진짜 오늘 네 마지막으로 진짜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음, 진짜 지난 주에는 이제 젤리님도 취업의 정석이었는데 우기님은 또 다른 면에서 취업의 정석인 것 같아요. 약간 비전공자가 그 네카라 아니면 혹은 뭐 IT 계열 그 대기업 쪽으로 가는 취업의 정석이지 않았나 이번 방송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우기님하고 인사를 좀 드릴게요. 우기님 이제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개인적으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약간 비전공자인데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네, 자꾸 이게 취업의 정석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타이틀을 좀 좀 정석이 아닌 분들을 좀 모셔봐야 되겠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정석이 아닌 분이 아마 내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바로 이제 좀 연타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내일은 네이버 이제 취업하신 분을 좀 모셨습니다. 이분은 좀 저랑 개인적으로 아는 네, SDS 동기고요. SDS 입사하자마자 3개월 만에 이제 네, SDS를 버리고 네이버로 갔는데 네이버에 간 이유가 이제 네이버에 친구가 있어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좀 모셔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부방장으로 이제 찌준방에서 같이 하고 계신데 네, 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되게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내일 또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